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없었죠? 네. 음악은 없습니다. 음악을 틀면 저작권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에게 저작권 이슈가 없는 곡을 주실 분들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그냥 저작권 없는 곡을 틀 수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곡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틀도록 할게요.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화요일 밤이고요. 10시 정도 됐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도 좀 하고 분리수거도 좀 하고 했더니 이 시간이 됐네요. 참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쪽에 보이는 문 밖에서 빨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저번에 첫 라디오 방송을 찍고 많은 분들께서 또 봐주시고 그리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번 영상은 제 생각에는 라디오 영상인 줄 모르고 낚여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내일 올라갈 영상부터가 진짜 리얼 조회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뭐 브이로그보다는 조회수가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만 되면 계속 유지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저는 저녁 때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을 특대로 시켜서 먹었더니 배가 묵직하네요. 유자씨랑 같이 먹었는데 유자씨도 특대로 먹었어요. 유자씨가 특대는 처음이라 조금 떨려 하더라고요. 자기는 특대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권유를 했죠. 원래 처음엔 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야. 괜찮아 이렇게 잘 달래서 처음이었지만 유자씨가 잘 시도를 좀 해봤고 한 그릇을 다 비우더라고요. 저한테 2숟갈 정도 밥을 양보를 했는데 마지막에 약간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괜히 양보했다 이런 눈빛을 제가 읽어버려서 내 아내가 참 잘 먹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또 있는데 또 너무 또 라디오에서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브이로그 컨텐츠에 스포가 되기 때문에 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참 어렵네요. 약간의 또 밀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연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이렇게까지 사연을 많이 보내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보내주신 사연은 다 읽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10개 넘게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혜진 뿌잉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3살 육휴로 아기를 키우면서 여기서 육휴는 육아휴직인 것 같아요. 강과장님 채널을 육퇴 후 늘 챙겨보는 탱탱이입니다. 탱탱님 반갑습니다. 라디오를 시작하셨는데 새로운 도전은 구독자로서 환영입니다. 늘 하시던 절약 브이로그나 결혼하시고 꽁냥꽁냥 영상도 참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밤에 듣기 참 좋아요. 저의 사연은 얼마 전 유퀴즈를 보다가 파이어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뉴스 잘 안 봐서 파이어족을 유퀴즈에서 처음 들었다는 저는 유퀴즈를 보자마자 와 저거다 저거야말로 내가 찾던 인생의 방향이다 싶어서 저와 비슷한 성향인 남편과 유퀴즈를 보며 연금이며 월급 계산, 아기가 있으니 대략 계산해도 적어도 12년은 더 일을 빡시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 파이어족이라는 꿈이 생기니 설레기 시작했어요. 육휴 중이지만 저는 특별히 저의 직업에 대해서
일로서 만족감이나 행복을 느끼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이고 여자가 하기 편한 직업이라 가로치고 공무원입니다. 점점점 하고는 있지만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정년까지 꼭 채우고 싶다거나 이 일로 승진을 하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강 과장님은 파이어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자 씨의 생각도 궁금해요. 유자 씨 팬입니다. 처음 연애하실 때부터 영상을 봤는데 결혼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두 분의 영상을 보며 많이 반성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행복해 하시고 서로 고마워하며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칭찬이 길었네요. 강 과장님은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시게 된 영상 관련 일,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공무원이 된 케이스라 강 과장님의 진로 선택의 과정이 궁금하네요. 오늘 아기 재우고 유튜브 들어왔는데 강 과장 라디오 너무 좋았어요. 아기 옆에서 조용히 틀어놓고 딴짓하며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꾸준히 해주세요. 네, 첫 사연입니다. 일바로 도착한 사연이죠. 그 바이오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알려드리자면,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이슈가 많이 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 바이오족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제가 봤던 다큐나 뭐 뉴스나 이런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한 달 동안 필요한 이제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비만큼을 주식 투자로 매달 이제 벌 수 있는 정도까지 돈을 모아서 은퇴를 하는 거를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0억을 모아서 미국에 있는 그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보통 1년에 뭐 한 7%에서 8% 정도 배당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10억에 7% 8%면 한 7, 8천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걸로 반 정도는 자기 생활비를 쓰고 반 정도는 또 재투자해서 자기 원금을 투자금을 뭔가 줄이지 않고 투자금을 계속 늘어나면서 자기 생활도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조기 은퇴 프로젝트입니다. 외국에서는 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국내에서도 그런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몇 개 영상을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유퀴즈에 나온 그 파이어족 영상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카카오였나? 하여튼 엄청 이런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부부가 뭐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걸 알게 돼서 퇴사를 하시고 파이어족으로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는, 뭐 대충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라서, 유퀴즈 파이어족 아마 치면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파이어족으로 유명해지신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로 이제 은퇴한 게 이슈가 돼서 그걸로 책도 쓰고, 책이 잘 돼서 뭐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걸로 유튜브도 하고 그래가지고 몇몇 파이어족들은 그걸로 유명해져서 은퇴한 이후에 더 수입이 늘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뭔가 파이어족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조기 은퇴를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냥 프리랜서를 대충 파이어족으로 좀 퉁치는 뭐 그런 게 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약간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파이어족은 대충 그런 거고요. 뭔가 이렇게 솔깃하지 않나요? 10억. 근데 10억 현금으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10억을 가지려면 사실, 그쵸, 웬만큼 많이 벌지 않고서는 사실 직장인으로서 사실 그냥 회사 일만 해서는 파이어족이 되기 사실 굉장히 힘들 거고, 정말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거나 뭐 그렇지 않는다면은, 외국 뭐 파이어족 다큐 같은 걸 보면 보통 회사를 다니는데 뭐 블로그 같은 것도 하고, 블로그에도 또 광고 수입 같은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돈 되는 부업이나 투잡 같은 거는 이제 다 하면서 어쨌든 그 돈을 만드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8시간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뭐 야근하면은 좀 더 하겠죠. 근데 어쨌든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그냥 대부분 모든 시간을 돈 버는 일에만 투자를 해서 어쨌든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그 금액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는 강 과장님은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저는 뭐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뭐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D 그래픽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쉽게 얘기하자면 좀 뽀로로 같은 것들, 뭐 좀 더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자면 겨울왕국 같은 뭐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한 5년 차에서 한 5년 차에서 7년 차 이때까지는 일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랄까. 일단은 그 일 자체가 사실 너무 재밌기도 했고, 이 일을 내가 잘해서 인정을 받고 연봉을 많이 올리면 이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좀 가슴 피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내 직업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나 희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 일에 대한 이제 만족감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는 팀장 직책인데 팀장 직책을 맡으면서 이제 하나 둘씩 그런 만족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뭐 많은 관리 직급에 계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뭐 실제 업무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 관리하고 스케줄 관리하고 뭐 일정 조율하고 이런 일이 이제 주로 되다 보니까 컨펌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작업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제가 작업을 하는 거는 거의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직접 제가 그냥 하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팀장이 되기는 했는데, 물론 그 일도 그냥 나름 만족은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실제 그냥 직접 작업자로 할 때보다는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팀장이 되고 나서 또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작업자를 할 때는 약간의 뭔가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증명을 하는 거를 그냥 내 실력만으로 어쨌든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래픽 관련된 일이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정말 멋지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툴들을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할 때 그 이직 시장에서 이 기술이 얼마큼 먹히는지를 대충 내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팀장 직책이라는 거는 그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관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내가 이직 시장에 던져졌을 때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얼마큼 원하는지도 사실 알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네. 그래서 뭐 예전에 한참 작업자로 열심히 일하던 뭐 3년 차에서 한 7년 차 사이, 그때보다는 업무적인 만족도는 이제 좀 떨어졌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랄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연봉을 올리고 나은 삶을 꿈꿀 때 어쨌든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을 잘하고 연봉을 올리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뭐 그랬던 것도 있는데,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상단이 보입니다. 뭔가 위에가 막혀 있는 게 좀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나는 예를 들어 이만큼까지 올라가고 싶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요 정도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타이밍이 와요. 물론 제가 노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탓이겠습니다만, 신입 때 생각했던 거랑 이 세상이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타이밍이 왔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좀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내 실력을 키우고 뭔가 하여튼 연봉을 더 올리고 이러는 게 뭐 무한정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임금 체불 같은 거 몇 번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약간 좀 변합니다, 성격이. 신입 때 꿈꿨던, 나도 열심히 잘해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될 거야 라고 꿈꿨던, 저도 이제 꿈이 많았던 신입 3D 아티스트였는데 살다 보니까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게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든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거를 갈아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족감은 그냥 적당히 만족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족감을 느끼는 건 저희 회사가 이제 상사분들이 다 되게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네. 다 직장인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시작한 계기는 어릴 때부터 계속 만화를 그렸었어요.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 처음 기억나는 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볼펜인가 연필이 나라라 슈퍼보드 그 프린팅이 되어 있는 연필이었는데 그게 되게 그림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막 공책에다 따라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뭐 드래곤볼도 그리고 뭐 슬램덩크도 그리고 뭐 많이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또 짱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짱, 현상태, 전국도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제가 느끼기로는 30대 중반 이상쯤 돼야지 아마 아는 추억의 만화여서 그 당시에는 나름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만화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부터 나는 3D 아티스트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만화가를 하고 싶었는데 만화가는 되기도 되게 힘들고 뭐 하여튼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을 가야겠다.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림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가서 애니메이션과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는 나름 열심히 했었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2D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그리는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그쪽 선배들을 보니까 이게 또 졸업하고 나니까 돈을 너무 못 버는 거예요. 한 달에 막 30만 원 버는 선배도 있고 아예 못 받고 다니는 선배들도 있고 60만 원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선배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3D 그래픽을 하는 선배들은 그래도 연봉 뭐 한 1600, 1800 이렇게는 신입으로 받고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더라고요. 조금 더 뭔가 정상적인 삶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물론 2D에 했던 선배들이 비정상이라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선배들은 굉장히 빡세고 엄청나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제 버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나는 저거 받으면서 저렇게 맨날 갈굼당하면서는 일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D 그래픽 쪽을 했는데 3D 그래픽 쪽도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연봉이 뭐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저도 한 1년 안 돼가지고 원래 이제 때려치려고 했었어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이러니까 근데 막상 또 때려치려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제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9년, 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와 10년 넘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또 살아가요. 네, 뭐 꼭 전공한 거를 뭐 살려서 해야지 뭐 잘 살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럴 필요도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어쨌든 전공한 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신입 때 2, 3년 차 때 이때는 동기나 선배들이 하다가 힘들다고 다 그만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니까 같이 졸업했던 사람들이 뭐 한 2, 30명 됐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하는 사람이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엔 저는 이제 나름 꿈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긴 했는데 그 당시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의지가 약하다. 내가 역시 짱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습니다. 그때 그만둬서 또 다른 일 찾아서 했던 뭐 친구나 선배들 더 잘 먹고 잘 살고요, 저보다. 네.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먹고 살려고 돈을 벌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꼭 내가 뭔가 생존에 필요한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숭고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내가 일을 해서 내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자산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부동산은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코인도 많이 올라갔고, 주식도 요즘에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비해서는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투자를 안 하면은 조금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고, 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뭐랄까, 그 회사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멈추고 좀 더 진취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되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다고 보는데, 그냥 꼭 투자를 하거나 하여튼 남들처럼 되게 멋지게 회사를 때려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으면서 막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쨌든 내가 내 몸 움직여서 일을 해서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워낙에 노동의 가치가 점점 낮아져서 노동의 가치가 점점 폄하되고 뭔가 이렇게 그걸 비하하고 뭔가 이런 또 분위기가 좀 생기는데, 예를 들면 회사 그거 다녀서 뭐해, 코인 한 방이면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나 아니면 뭐 회사 생활이 그냥 어쨌든 내가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니는 뭔가 그런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저도 한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게 회사에서 하는 일이 되게 보잘것 없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뭐 하는 거지 나는, 뭔가 나는 특별히 그렇게 막 사회에 기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을 뭐 엄청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하는 거지, 막 TV 보고 유튜브 보면 나랑 비슷한 나이에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인데 막 그만둬가지고 막 잘 나가고 돈도 막 벌고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고 이러면서 나를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계속 갉아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부질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도움이 되는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이렇게 갉아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베스트긴 한데, 과거에 저는 그냥 비교만 하고 혼자 슬퍼만 하고 혼자 우울해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그냥 남들과 비교만 하고 너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라고 너무 생각하고 자기를 이렇게 계속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름 열심히 사는데 그냥 내가 뭔가 보잘것없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연을 하나 읽었는데 2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계속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제 토할 것 같이 계속 토하고 있는데요. 유자 씨가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볼게요. 사연을 2개밖에 못 읽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내가 35살이나 처먹고 영상으로 유입되었던 구독자이자 팬입니다. 애정의 편지를 써도 되냐고 했던 곰자주입니다. 말주변이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실지 안 보내주실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글을 강 과장님이 읽어주실지 안 읽어주실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읽고 있습니다. 강 과장님만 보셨으면 하는 글 하고 조금 적어주셨고요. 그거는 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에요. 영상에서 읽어주셔도 되는 글. 3년차 직장인 저는 짠순이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즐겨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카누를 출근하는 매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사 먹는 원두커피 맛에 들린 거 있죠. 정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드립백이라는 야매 원두커피를 사서 핸드드립으로 내려 먹었고, 더 추가로 시키려다가 이럴 거면 커피 머신을 사는 게 더 절약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10만원, 20만원 우습게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히 못 샀습니다. 4달 정도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쓰고 있던 애플워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내가 나를 위한 1, 20만 원도 함부로 못 쓰는데 애플워치가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사치인가 생각을 하고 당일에 팔았습니다. 결국 커피 머신도 못 사고 애플워치만 판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커피 머신이 아른아른하네요. 내년에 복지 포인트로 사려고요. 절약이들 화이팅입니다. 강 과장님은 꼭 원하시는 좋은 집 구하시길. 나의 아이폰에서 보낸, 네, 아이폰에서 메일을 보내주신, 메일 본문에는, 여기 있구나. 네, 곰자주님. 감사합니다. 애플워치를 파셨군요. 네.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하지 말자라는 주의이기는 한데, 뭐 정말 꼭 필요한 거는 사야죠. 네, 너무 막 그렇게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워치를 이제 사고 한참을 쓰셨을 테니까 그게 만약에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파신 거면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물론 처음 샀을 때 가격에 비해서는 중고로 팔았을 때 조금 더 못한 가격을 받고 파셨겠지만 굳이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그 물건을 샀던 나의 선택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그게 맞은 선택이다라는 거를 계속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걸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정말 필요하다. 아니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기능이 있는 애플워치가 나왔다. 그럴 때 또 지르시면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물건을 살 때, 물 한 잔 마실게요.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버즈인데, 오래 쓴 거예요. 갤럭시 버즈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15만 원이다. 그러면은 적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1년짜리 적금을 만들 때도 있었고, 6개월 좀 이제 애플워치 같은,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좀 비싸진 않으니까, 6개월짜리 적금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15만 원이다. 그러면은 6개월짜리 적금이면 한 달에 얼마죠? 한 3만 원 정도 적금을 들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샀어요. 좋은 게 뭐냐면 그 돈이 다 모였을 때까지 내가 그 물건을 굉장히 갖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면 죄책감이 덜 듭니다. 나는 6개월 동안 충분히 고민을 했고 한 방에 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샀다라는 뿌듯함까지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당장 꼭 필요한 거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바로 사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몇 달을 좀 기다려도 된다. 그런 물건이면은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핸드폰을 산지 한 1년밖에 안 됐다. 한 2년밖에 안 됐다. 지금 사용하는 데는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로 나온 아이폰 13을 사고 싶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금을 듭니다. 아이폰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몇만 원씩 적금을 드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사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이폰 13을 사려 했던 내가 이제 아이폰 14를 살 수 있게 되는 마법이 생깁니다. 더 좋죠, 오히려. 오히려 훨씬 좋은 거죠. 13보다 14가 더 좋을 테니까요. 아마 가격도 거의 비슷할 테고. 네, 그렇게 사면은, 뭐랄까, 이게 내가 그냥 흥청망청 소비를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정말 이렇게 알뜰하게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약간 이런 착각을 좀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사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적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은 한번 살 때, 제일 좋은 거를 사는 게 돈을 좀 아끼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그냥 아이폰 12나 아이폰 12 프로나 이런 것 중에서 살까 했었어요. 가격이 훨씬 싸니까요. 저는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니까
편집용, 그러니까 촬영용으로 이제 사려고 했던 건데, 제일 좋은 거를 산 거죠. 프로맥스가 카메라 센서도 크고, 카메라 기능도 좋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후회 안 합니다. 아마 아이폰 12나 아이폰 12 프로를 샀으면 또 미련이 남았을 것 같아요. 뭔가 프로 맥스는 다르지 않을까. 제가 막상 프로 맥스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뭐 전문 카메라는 아니잖아요. 핸드폰 치고 카메라가 엄청나게 좋은 거지. 음, 카메라는 아니니까요.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아이폰 12를 샀었다. 그러면은 계속 또 12 프로 맥스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밤새도록 또 고민을 하고 계속 아이폰 12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카메라 비교하는 영상 같은 거 밤새도록 찾아보고 아마 몇 주 동안 더 고통받고 근데 그 고통은 사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좋은 거 사세요. 한번 살 때. 그게 돈 아끼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막, 또 막, 몇 배 좋은 막 그런 거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만고만한 것들이라고 하면. 제가 그 예전에, 브라운이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면도기를 하나 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만원인가 4만원인가. 하여튼 그 브라운 면도기 중에서 되게 저렴한 거였거든요.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데 몇 년, 한 4, 5년 이상 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털이 안 깎입니다. 수염이 잘 안 깎여요.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를 들면 조금 좋은 면도기로 깎으면 예를 들어서 한 15초만 깎는다 수염을. 근데 이걸로 깎으면 한 1분은 문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생신 선물로 면도기를 한 20만 원짜리를 하나 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깎았을 때랑 그거는 대충 이렇게 문대도 수염이 이제 만들만들해지는데 요거는 계속 뭔가 그 면도기의 그 쇠로 이 털을 뭔가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문질문질 해줘야 돼서 저의 소중한 시간이 15초면 끝날 거를 이제 1분 동안 면도질을 하면서 45초가 매일매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면도기나 면도기를 포함해서 어쨌든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한번 살 때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영상에는 안 나오기는 했는데 유자 씨가 애플워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 아직 영상에 안 나와서 스포가 될까봐 브이로그에 안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플워치를 샀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그렇게 정말 그냥 그거를 막 그걸 까서 막 이렇게 차보고 막 써보고 하는데 정말 순수한 즐거움만 이 사람한테 남아있고 모든 감정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 사라고 했어요. 너무 사고 싶어 해서. 근데 본인도 이제 좀 절약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계속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오미 미 밴드 그거랑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폰 SE 아니 아이폰이래 애플워치 SE인가? 정확한 모델명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저렴한 모델 그걸 샀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괜히 이제 제가 전화 걸면은 애플워치로 받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제 회사 앞에 유재 씨가 저를 데리러 나왔는데 저희 회사 앞에 조그만한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거기 의자에 이제 유재 씨가 앉아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애플워치 대고 이러고 막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저런 프레시맨 같이. 네. 어쨌든 커피 머신이 아른아른 하시다니 참 그 고통을 제가 알기에 저도 뭐 하나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사실 사기 전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사서 내 눈앞에 딱 와서 내 손에 닿을 때까지 닿기 전까지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또 복지 포인트로
사실 수 있을 만큼 복지 포인트가 또 많이 나오시나 봐요. 내년이라고 해도 이제 한 3달 안 남았으니까 잘 버티시다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커피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회사에서 커피가 이제 뭐 머신이 있어요. 그냥 있죠. 보통 커피 나오는 이렇게 누르면은 엥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보통 그 커피 머신이 있는데, 그걸로 보통 먹긴 하는데, 집에서 먹을 때나 뭐 그럴 때는 그 맥심 이렇게 요만한 그 봉지에 든 그거 있어요. 원두만 들어있는 거, 물에 타서 먹는 거, 뭐 그런 거 먹고 그랬습니다. 저는 커피 맛을 물론 당연히 맛있는 커피 먹으면 좋고 맛있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딱히 그렇게 가리는 편은 아니어서 그런 거 먹으면서 돈 아끼고 그랬었죠. 그런 거 한 봉지 사봤자 뭐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한번 사면 몇 년 먹습니다. 안 없어져요. 먹어도. 사연을 2개 읽었더니 38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스스로 말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잘 몰랐네요. 하나만 더 읽고 끝낼까요? 아니면 40분인데 벌써 어떡하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강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유튜브를 회사에서 업무하면서 무심코 듣다가 이제는 업데이트되면 자연스럽게 필수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제 한 회사를 다닌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초 2, 3월에 퇴사하고 반년 쉬고 계속 하고 싶은 그림 그리는 일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내년 초로 잡은 이유는 내년 초에 직급이 올라갈 텐데 쉼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가 혹시 목표가 달라진다면 이직을 검토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요. 4년차가 된 저에게 회사 다니는 것에 가장 큰 힘든 점이 뭐냐 물으신다면 다른 것이 없고 출퇴근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출퇴근하는 에너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코로나로 잠시 재택근무 했을 때는 천년만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 감고 옷 골라서 입고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복닥복닥 하며 타고 계단 오르고 걷고 등등 운동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운동이 아닌지 제 뇌가 속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코로나로 예식은 못 올렸지만 상견례를 드리고 1년 전부터 짝꿍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때 예식 못한 것도 슬프지만 세대를 생각하니 청약이 걱정되고 청약은 안 돼도 걱정, 돼도 걱정. 된다면 그 중도금을 어찌하나, 대출은 잘 될까 등등 걱정이란 걱정은 모두 사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마인드 컨트롤하며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니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욕심 내려놓고 좀 쉬어가려고 해요. 강 과장님은 회사원으로서 사는 것 말고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굉장히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셔서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저희 팀에도 거의 왕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네,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동료 직원이 있는데, 사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말이 3시간, 3시간 반이지 거의 1시간 반에서 40분 이상을 편도로 대중교통에 사실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비싸더라도 회사 근처에서 살았어요. 도보 15분 이내 최대한. 네,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되면은 퇴근을 하고 내가 뭐 이것저것 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출퇴근에 내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지 않아도 되니까 체력 관리에도 훨씬 좀 유리하고, 지금 이제 짝꿍분과 같이 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만약에 직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불가능하시겠지만, 만약에 비슷한 곳에 있으시다면은 좀 지내시는 곳을
가까이 옮겨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음, 저는 회사원으로서 사는 거 말고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이쪽 그래픽 계통에서도 막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막 잘 나가는 막 사람이 돼서 막 강연도 하고 되게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 네, 그게 제 그냥 인생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소박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는 걸 또 아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절약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껴 쓰고 그런 것도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끔 그 돈이 도움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사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최대한 회사랑 가까운 곳에다가 집을 사면 내가 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더 행복하게.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꼭 뭐 수익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부수입이 생기고 이런저런 인맥들도 생기고 그게 내가 나중에 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또 하는 게 뭐 제가 맨날 징징대서 이제 조금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유튜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질 때는 이제 매달 매달 찍히는 유튜브 수익이 있잖아요. 그거를 봐도 그냥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어지고 막 우울해지고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뭐 그랬었었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버티고 하는 건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니 결혼이래 아기 낳고 나서 결혼을 했죠. 네. 내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 하고 있고 그냥 그게 제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한참 잘 되고 막 열심히 할 때는 결혼을 하고 여자 씨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쯤 회사를 그만두자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유튜브로 충분히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 내가 벌 수 있다면 그만두고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면은 수익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렇긴 한데 회사 수입을 좀 포기를 하더라도 집에서 내가 애기 키우고 뭐 그런 과정을 컨텐츠로 만들고 그러면은 애기랑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유자 씨랑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수입은 조금 줄더라도 그거는 정말 너무 멋지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집 사고 대출 받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대출 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를 안 다니고 있으면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 직장 같은 그 수입 같은 게 잘 인정이 안 되나 봐요. 물론 엄청나게 큰 대기업 유튜버들은 되겠지만은 저같이 소소하게 한 1, 20만 정도 되는 유튜버들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사 갈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이라도 받으려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직급을 올리고 퇴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는 굉장히 네 뭔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사람이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좀 해보다가 안 되면은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3년 반 정도 됐을 때 첫 회사를 들어가고 3D 그래픽 디자이너로 3년 반 정도 일을 했을 때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당시에는 뭐랄까 그냥 내가 회사에 너무 부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너무 그냥 똑같은 반복 업무만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내가 스스로 발전이 너무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내가 회사에 정말 딱 맞는 부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싶기도 했어요. 제가 3년 반 됐을 때가 29살 때였었는데 당시에 제가 연봉이 2,400인가? 뭐 그때 연봉을 올리고 퇴사를 해서 2,900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제가 혼자 사실 그때 뭐 전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혼자서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게임 회사를 다니는 지인들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게임 회사를 가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 생각 때문에 퇴사를 했던 것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원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으니까 차라리 컨셉 아티스트 쪽으로 나가볼까 그게 내가 정말 잘 했을 때 내가 막 창의적인 일을 더 많이 하면서 내가 잘하면 인정도 많이 받고 돈도 더 많이 벌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 했었었는데 결국에 다시 하고 있네요. 처음에 나올 때는 내가 다시는 3D 애니메이션 안 한다 이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퇴사를 할 때 그때 회사의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저를 굉장히 많이 비난하셨는데 속으로 그랬죠. 백날 다 욕해봐라. 나 어차피 이 바닥 뜰 거다. 이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비난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고 있네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아마 뭐 조만간 결혼식도 하실 테고 또 아파트도 또 청약도 많이 넣어보시고 하실 것 같은데 자, 요즘에 또 집값도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로 참 30대, 40대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 않을까.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운이 좋아서 유튜브라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낫긴 한데 불안한 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오디오 북 같은 거 이렇게 읽어주시는 뭐 그런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가 최근에는 그 무소유 법정 스님인가요? 네, 무소유 책을 읽어주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무소유를 읽어주는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 무소유 책을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뭐 책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너무 가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책에서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책을 읽어주는 소개하는 영상을 듣고 그 책을 너무 갖고 싶어졌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절판돼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알아본 게 절판된 책의 경우에 국회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그 책을 재본된 상태로 뭐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책 전체를 해주는 건 아니고 뭐 3분의 1씩만 해준다고 했던가? 그래서 3분의 1씩 3번 신청하면은 뭐 하여튼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판된 책들은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절판돼서 너무 아쉬운 책이 있으셨다. 그러면은 그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에 뭐랄까 사실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회사에서도 더 성공하고 싶고 막 유튜브도 막 더 잘 되고 싶고 집도 막 더 크고 좋은 집 막 가고 싶고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막 미니멀리즘, 막 미니멀리스트, 무소유 이런 거에 또 되게 끌려요. 그래서 사람이 참 저를 보면서 그 두 가지 욕망이 같이 존재를 한다는 게 참 웃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연을 겨우 3개밖에 읽지 못했는데 52분이 지났습니다. 사실 처음 라디오 영상 찍고 나서 뭔가 너무 좀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뭐 한 거지 내가 괜히 했나. 너무 너무 뭔가 좀 하여튼 너무 별로고 막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할 자신도 없고 하여튼 좀 막막해가지고 그만할까 싶었는데 제가 그냥 뭐랄까 나름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조금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는 성격이라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 할 수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너무 또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아마 제가 이런 성격이 아니었으면은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시작했을 때는 별다른 컨텐츠도 없는 상태였었고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라디오 컨텐츠도 뭐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뭐 딱히 엄청나게 잘할 자신은 없고 이거를 막 빵빵 터트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뭐 조금은 일단 해보자. 그냥 각이 나올 때까지는 잘 되든 못 되든 뭐좀 하다 보면 또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뭔가를 해야겠는데 좀 완벽하게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서 계속 또 망설이고 있는 게 또 있으시다면 일단 한번 질러보세요. 뭐 질러보면 어떻게든 되겠죠. 조금 해보면은 이게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 계속 했을 때 뭔가가 될지 말지 뭐 이게 또 보이니까 한 번쯤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책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책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굉장히 또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제가 또 샀거든요. 예, 샀는데 유자 씨도 여기 밑줄 쳐놓은 데까지 유자 씨도 읽었는데 하여튼 이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책도 좀 읽어드릴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읽으면 1시간 넘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아무쪼록 언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